사회적 경제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군산의 다이룸 협동조합의 김춘학 이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 곳에서 이제 진행도 하고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가슴이 뛰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뭔가 발표를 하거나 할 때. 근데 오늘 의원님하고 감독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멈춰 있었던 그 심장이 조금 이렇게 박동을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나름 이제 청년은 좀 벗어났고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 이제 청년이 화두였을 때부터 지금도 계속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결국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성과 특히 큰 틀에서의 사회적 경제 안에서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말씀들을 하신 부분이 저도 말할 부분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빨리 넘어갈 부분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방송 자체를 저는 현장에는 우리 성인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만 실제 방송을 보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 친구들을 향한 메시지도 조금 섞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경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많이 이해하시고 있는데 대부분 막연하게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막연한 개념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토파 본다면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사회적 가치가 어떠한 경제 활동에서 우위에 있으면서 자본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인 우리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여러 편의는 생기지만 자연스럽게 다양한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 그러한 등장 배경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 협동조합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협동조합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와닿지 않겠지만은 전 세계 인구로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국제협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지금 21년 기준에 8억 명 이상의 협동조합 조합원이 우리 전 지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70억 인구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가 넘죠. 10%가 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좀 못 미치고 있는 현실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협동조합 연맹 ICA 같은 걸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그룹 이러한 구성 기업들은 처음에 파생된 것이 지역의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시장의 실패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점, 그리고 복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국가의 실패,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제3지역에서의 대안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책의 차원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가 조금 부상이 됐었죠. 실제 이제 2012년에 유엔이 그 세계 협동조합의 날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도 뒤늦게 2012년 말 넘어가기 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12년이니까요. 이제 10년 된 거거든요. 그 전에 뭐 농업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이제 관 주도의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이 된 거고 실질적인 이제 시민들이 주도하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은 이제 10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지점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뭐 소셜벤처까지 다 들어가면 너무 많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부터 해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율기업의 개수 현황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첫 시작점은 어떠한 지역의 문제, 어떠한 생각할 거리의 그 지점에서 만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우선
말씀드리고 종합토론 때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군산도 지금 이렇게 사회적 경제 구성 그룹이 현황에 잡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면 제일 좋겠지만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게 또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군산은 지금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이라는 것을 지금 완공을 하고 이제 운영에 들어가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발맞춰서 군산도 사회적 경제 친화도시 선포 그 이상의 것을 해서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례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우리 국장님 연락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반대로 문제를 바꿔본 거거든요. 왜 사회적 경제인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한번 던져본 거죠. 우리 뭐 다들 잘 아시는 피케티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베타값이라고 해서 이 부분 간단한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베타값이 선진국을 기준으로 하면 4에서 7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베타값이 9를 넘어섰어요. 근데 이 베타값이 크면 클수록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우리는 합류했지만 다른 선진국가들과는 차별이 더 심해졌고 불평등 그리고 빈부격차는 더 심화됐다라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시장 실패와 국가 실패가 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제3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를 본다면 우리가 이미 너무 익히 아시잖아요. 우리 대기업 중심의 이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이제 큰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생겼죠. 이때 당시에 우리 27만 정도 됐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실직 영향권 그 구성원 수를 보니까 약 5만 명으로 추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5명 중에 1명에 가까운 사람이 내가 실직했거나 우리 엄마, 아빠, 형제가 실직을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한 영향권에서 그러면 반대로 다시 그러면 삼성이 들어오고 현대중공업이 들어오고 다시 어떠한 큰 대기업이 들어오면 군산의 경기가 살아날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다라고 봐요. 어딘가에서 뺏어오는 그런 상황밖에 가능한 시나리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의 방향성은 조금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18년부터 이제 고용위기 산업위기 이 맥락에서 군산으로 이제 상당한 자금이 재정이 지원됐는데 약 3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회적 경제나 다른 개념에서의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이러한 그 경쟁 구도의 삶 속에서가 아니라 협동의 삶 속에서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기 성취감이나 효능감을 느껴낼 수 있는 그 구조로서의 재정 지원이 됐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맥락에서의 경험이 부재하면서 생기는 여러 파생된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저 아니면 와이프는 둘 중 한 명은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멈추게 되면 저가 속해 있는 와이프가 속해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한다면 회사의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된 모든 문제점이 또 생기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축제 말씀해 주셨는데 축제도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축제의 개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도 지금 청년들 최근에도 이슈가 됐었죠. 코로나는 이제 정리되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MT를 한번 가고 싶은데
MT를 경험을 못 해봤다라는 게 기사화 될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MT 갈 멤버들이 아닌데 한참 선배를 데리고 와가지고 MT를 가르쳐줘야 하는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저는 이제 가벼운 예시로 가져온 이유는 결국 중간 평균이 실종되는 우리 지금 현재의 삶,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경험의 부재, 뭐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이러한 문제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관계 중심의 호혜와 연대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나 이런 특징이나 이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예시를 조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우리 손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유럽의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빗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사례인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것을 저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개념에서 가져왔습니다. 디그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여기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으로 이 분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오사키시에서 이제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바이오 디젤 연료를 제조 판매해서 지역의 자원순환 체제를 구축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동일본 그 대지진의 직접 피해 지역이었고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에너지 자립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지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이 이제 워커즈 코프라는 노동자 협동조합, 미야기 생협, 미노리노 농협 등이 협업을 해서 이 아그린 미야기 사업을 일궈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결국 이러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그룹 안에서의 이 기업들이 결국은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은 생활, CO2 줄이기, 이러한 것들은 지금의 화두죠.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역의 장애인이나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런 전반적인 문제까지도 조금씩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으로 좁혀서 예를 들면 우리 이 지금 포럼을 후원하는 르네상스 사업단의 권역 내로 한번 좁혀봤습니다. 그 권역 내로 들어와 보니까 이미 지금 옐로우푸드 협동조합이라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실제 신영시장이라고 하는 지금 쇠퇴한 지역의 수산물을 중심으로 하고 이런 지역에서 생선을 말리는 건조장을 도시재생 결과물로서 해놓고 그 건물을 활용해서 생선을 위생적으로 건조하고 이 건조한 생선을 가지고 이 쇠퇴한 상인들의 경제성을 조금 담보할 수 있는 그 개념으로서 옐로우푸드 협동조합이 설립이 됐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잠시 후에 그리고 같은 권역 내에 째보선창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왜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고 우리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적인 게 항구와 수제맥주 두 포인트가 다 있었거든요. 이 비어포트라는 우수한 공간이 있죠. 이 비어포트라는 곳에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양쪽까지 돼 있고 지역에 우리 보리를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도 결국은 4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하나의 농업법인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제맥주를 만들면서 남게 되는 이 메가 부산물을 이용한 메가박 강정을 지역의 어르신들이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면 앞서 항구와 연관성 있는 이런 생선을 건조하고 말려내서 이거를 이제 구이 생선으로 진공 포장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 구조도 만들어낸 협동조합이 있고 이게 같은 권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군산시가 이걸 비어포트나 이런 것들 직접 운영하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 이 마을 기업 이런 째보선창 협동조합이 또 마을 기업이 됐으니까요. 이곳 비오포트에 있는 농업법인 그리고 옐로푸드 협동조합 이러한 사회적 경제 그룹 안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갈무리할 수 있는 과정이 생긴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수제맥주 하면 군산이 떠오르고 항구하면 군산이 떠오르는 우리 군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제한점 같은 경우는 이따 종합 토론 때 말씀하도록 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